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2월 3일 날 서울시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한 홍재나입니다. 저는 2000년에 좀 학교를 늦게 나왔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 학생운동, 노동운동 막 그런 시기여서 거기 저도 그 중심에 있었고, 그래서 학생운동도 하고 노동운동도 하고 그러다가 감옥도 몇 차례 갔다 오고 이러면서 학교를 늦게 나오게 됐습니다. 학교에 나온 2000년 이후에 교사 19년 그리고 교장, 혁신학교, 미래학교 교장으로 오류중학교에서 있었고, 교육청으로 전직 신청을 해서 교육지원국장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교육청에서 막상 가보니까 현재 교육청 시스템으로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결단을 하고 명예퇴직을 하고 24년 2월 말에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한 가지 길을 걸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정말 제가 사춘기 때 이렇게 결심했었는데, 나중에 죽음의 순간에 침대에 누웠을 때 내 삶이 후회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고,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대학교에 와서 결정적으로 제 삶의 방향을 정한 것은 5.18 강주 민주 항쟁 그 실태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부정의한 일이 좀 말도 안 되는 학살이 있었고, 이거를 내가 고등학교 때까지 전혀 몰랐다는 거야. 그 사실에 굉장히 그간에 받았던 교육에 대한 약간 배신감까지 느껴졌었어요. 저는 사범대학교 교사를 왔으니까 교육을 해도 제대로 된 교육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강주 민주 항쟁의 이 전모를 밝혀야 된다 해서 그때 학생운동이 활발했었죠. 그래서 학생운동에 참여하고, 그리고 당연히 이제 민중들과 함께 뭐 좋은 세상을 만들자, 그게 그때는 모토였어서 다시 노동 현장에 들어가서 구로동에서 노동운동 같이 또 하다가 뒤늦게 학교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학교 나와서도 마찬가지로 학교 민주화를 위해서 전교조 분회장을 계속했고, 그리고 학교에서 학원위원이라든가 다 역할을 하면서 계속 생활을 했고요. 물론 과학교사였기 때문에 과학교사 모임도 열심히 하면서 수업 연구도 했고, 그런 와중에서 2011년부터 이제 혁신학교가 시작됐거든요. 혁신학교는 사실은 교사들한테는 굉장히 놀라운 실험의 장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이런 학교 민주화라든가 뭐 수업 연구 이런 거를 개인적인 차원에서 했던 거예요. 저도 과학교사 모임을 학교 밖에 선생님들이랑 같이 했거든요. 학교 안 선생님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 학교 선생님들이 모여서 연구를 하는 거였는데, 혁신학교는 학교 안에서 교사들의 자발성에 토대해서 교사들이 열정을 가지고서 학교를 바꾸는 학교 전체 차원의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일을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이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변화를 이뤄냈고, 그 과정에서 제가 혁신학교 준비하는 TF팀장부터 해서 초기 혁신부장을 맡았고, 그래서 혁신학교의 모든 기틀을 닦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옮기고 나서 다시 그 학교로 교장으로 간 거거든요. 공무원교장으로 가서 못다 했던 그 혁신 과정을 좀 완성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교장으로 공모한 이유는 사실 처음에는 안 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가게 된 계기는 뭐였냐면, 제가 혁신부장을 할 때 너무 답답했어요. 교장 선생님이 혁신학교 하자고 먼저 제안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또 모든 것을 교장 선생님한테 가서 막혔거든요. 막혀서 민주적으로 하겠다 약속하고 시작하셨죠, 물론. 근데도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제대로 정말 어떤 학교의 실태를 알고 또 문제점을 정말 절박하게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 라는 말을 좀 좋아하거든요. 정말 목말라 본 이 교사 출신, 그리고 저는 또 이제 실천부터 시작해서 교육학 박사까지 해서 전 과정을 다 제가 두루 섭렵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역량을 갖추고 있고, 그래서 이런 사람이 이젠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직접적인 배경은 사실은 이제 제가 교육청에 가서 교육국장으로 1년, 교육지원국장으로 1년 일을 했거든요. 제가 교육청을 나오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뭐였냐면, 제가 교육청으로 전직을 하면서 면접을 보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때가 이제 23년 2월, 1월 그때겠죠. 근데 그때 다 인사 담당 장학관이 저한테 한 이야기가, 면접 보러 오세요. 어디로?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근데 오셔도 임기는 1년 반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거든요, 그때. 임기가 1년 반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저는 교장하면서도 몰랐어요, 그거를. 제가 전문직 출신이 아니라서 그냥 교사하다가 바로 이제 교장이 된 거라서, 아니 왜 1년 반밖에 안 되죠? 1년 반을 가지고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나요? 제가 물었어요. 이유는 그냥 원래 내규다. 그래서 내가 법규가 있나요? 그랬더니 법규는 없습니다. 그냥 관행입니다. 그래서 제가 1년 갖고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아무리 짧아도 3년은 돼야 되지 않나? 선출직들이 대부분 다 4년씩이잖아요. 최소한 4년은 돼야지 일을 하는 거고, 최소한이지 그것도 기간이. 그래서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이게 다음을 기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을.
그러면 다른 사람이 오면 또 다시 새로 시작되거든요. 이런 과정이 불을 보듯 뻔해서 제가 이런 과정을 계속 정년 때까지 거쳐야 되나? 이건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냥 돌아다니다 왔다 갔다 하다가 경력만 쌓고 끝날 거다라고 생각이 돼서 결단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 일을 제대로 하려면 정말 제대로 된 교육감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내가 교육감에 도전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입니다. 교육은 학생들이 세상 속에서 연결되어서 같이 살아가는 그런 어떤 삶의 역량을 기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현재 교육은 뭐 잘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다 원자화돼 있죠. 가장 중요한 매체 중에 하나가 저는 스마트 기기, 스마트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은 굉장히 놀라운 현상이 같이 협력해서 모둠을 만들어놔도 모둠 활동을 잘 못해요. 현장 교사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중고등학생 학생뿐만 아니라 대학생까지 그렇습니다. 대학 교수님들이 하는 얘기가 아이들한테 모둠을 짜라 그러면 예전 같은 모둠을 이렇게 짠대요. 다 짜서 당연히 하겠죠. 팀 짜라고 하면. 지금은 짜는 팀이 한두 팀, 나머지는 다 가만히 있다는 거죠. 이거는 초, 중, 고 과정을 거치면서 그런 이렇게 협력하는 연결되는 그런 역량들이 없는 거거든요. 가만히 있어서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친한 교수님께서 내가 다 짜준다고 이제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협력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경험, 학습, 능력 이런 것들이 전혀 길러지지 않고, 그런 상태에서는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가 없고 각자 다 원자화되어 살아가고, 그런 것이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저희 공약 중에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도 공존과 그다음에 공감과 그리고 연결의 교육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은 교사들의 행정 업무 경감을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교사들이 지금 아이들을 돌볼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교사들은 지금 저는 교육자가 아니라 점점 더 관리자가 돼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출결 관리하고 성적 관리하고 시험 문제 출제해서 그런 역할의 이상을 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사들한테 아이들과 같이 교육할 수 있는 마음과 여유와 그리고 시간과 그리고 연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 제공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사들을 아이들 곁으로, 이게 제가 세우고 있는 그 주요 공약 중에 문구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교사들을 아이들 곁으로 돌려보내기를 하기 위한 교육청의 혁신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진보 진영의 교육감이 당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확합니다. 그거는. 그리고 단일 후보로 나갔을 때 가장 그 승률이 높겠죠. 그래서 단일화 논의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추진위의 고심 끝에 들어가지 않은 이유는 지난 24년도에 경험해본 바에 의하면 제대로 된 교육감이 가져야 될 필요한 역량을 갖춘 후보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량이 있는 교육감 후보를 만들어낼 수 없다면 이것이 무슨 제대로 된 그 경선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깊은 우려와 그리고 의문점이 있었었고요. 그래서 결단하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정당은 정당이기 때문에 경선 룰이 있잖아요. 근데 교육감은 정치적 중립의 영역이어서 아무런 룰도 없거든요. 후보들이 모여서 그 룰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10년간 있어왔던 룰은 뭐냐면 투표인단을 모집해서 그 투표인단이 한 표를, 두 표를 지난번에 두 표 행사했거든요. 행사하는 방식이거든요. 시민들이 참여해서 이 제대로 된 역량이 있는 교육감 후보를 걸러낸다는 취지인데, 실제로는 투표인단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아무도 시민들은 잘 모릅니다. 결국은 후보들이 자기에 가까운 조직들을 끌어오는 거죠. 그거 하느라고 지금 바쁘신 거예요, 다들. 근데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몇 명이냐, 지금 2만 명 모여갔다고 하는데 지난번 선거 때는 5천 명이 결과적으로 투표했거든요. 그 5천 명이, 그것도 자기들 그 아는 조직표들을 끌어온 이 5천 명이 정말 제대로 된 교육감 자질을 검증할 수 있나? 저는 누구라도 이건 검증 못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제가 주장하고 있는 바는 정말 이 제대로 된 배심원단을 모집을 해서 여러 차례의 토론을 거쳐서 이 사람이 가장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적임자다라고 하는 사람이 뽑히는 구조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추진위가 제가 주장하는 바대로 이런 방식으로 경선한다면 당연히 들어가야겠죠. 무조건 제가 닫아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 단일화가 필요하겠지만 이런 합리적이고 공정하고 좀 민주적인 방식으로 될 때 나는 함께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당연히 입시 체제죠. 결과적으로 가면 입시 체제이고, 입시 체제가 그렇게 등급화된 이유는 사회적인 그런 구조와 연결되어 있는 거죠. 사회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고등학교만 나와도 내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잘 살 수 있으면
굳이 그렇게 가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구조가 근본적으로 개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 근데 제가 교육자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사실 한 학교에서 아무리 사회가 험악해도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잘하면, 또는 아무리 사회가 험악해도 가정에서 부모님이 잘하시면, 그리고 아무리 이제 사회적 문제가 있어도 교육감이 서울교육이 문제가 많아도 교육감이 잘하시면 저는 상당 부분은 많이 그렇게 힘들지 않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스마트 기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이들의 마음 건강이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 스마트 기기가 뇌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거든요. 그리고 SNS가 미치는 영향이 상당해요. 예를 들어 저만 해도 요새 제가 이제 이 선거 때문에 유튜브도 올리고 막 그러는데, 많이 보면 약간 으쓱으쓱하고 조금 보면 왜 이러지 이렇게 약간 위축되거든요. 근데 청소년 시기, 어린이 시기에는 뇌 발달에 신경학적으로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거든요. 열등감도 많이 느끼게 되고, 그래서 아이들이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는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부모님들한테는 아이들의 이 스마트 기기를 최대한 늦게 사주는 운동을 지금 벌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를 알아야지 부모님들이 안 사주시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안 사주면 우리 애가 방치당하지 않을까 뭐 이런 관점에서 많이 사주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아이들의 마음 건강 악화 문제는 종합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진단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수능 폐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수능은 더 이상은 효과가 없죠. 왜냐하면 전 처음에 수능 나왔을 때 되게 신선했었어요. 제가 평가 문제 해설도 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지금은 그 문제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문제를 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평가는 더 이상 교육적으로 전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수능은 폐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학 입시를 해야 되느냐? 유초 중등 교육은 대학 입시랑 분리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유초등등 교육이 대학 입시를 가기 위한 마치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거든요. 선진 것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 미국 것도 그렇고 다른 이제 뭐 유럽, 북유럽도 그렇고 대학에서 기준을 정해서 뽑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맞는 학생들을 뽑아가는 거죠. 그렇게 돼야지만 유초등등 교육은 본연의 역할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완전히 대학 입시의 보조적인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사교육도 이렇게 많이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분리해서 대학에 따라서 정할 수 있게 한다. 근데 대학에 따라서 정할 때 이제 그거는 이제 국가에서 교육부에서 감시를 해야 되겠죠.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받고 들어온 사람들한테는 들어오게 해줄 거야 라든가,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는 방식으로는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을 걷어내고 대학교에서 자율적인 방식으로 저는 뽑는 구조가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좋은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학생 인권과 교사 인권 같은 문제죠. 학생 인권이 높아지면 교사 인권이 낮아진다. 그런 건 전혀 진단을 잘못하는 것이고요. 저는 당연히 서울시 의회에서 학생 인권 조례 폐지한 거는 당연히 반대합니다. 그것과 별도로 또 교권은 당연히 보호가 돼야 되는 것이겠죠. 교권 문제에 대해서는 학생 인권 때문에 벌어진 일은 아니고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권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학폭위법과 아동학대법입니다. 학폭위법이 만들어진 거는 2004년이거든요. 그때는 별로 그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어요. 저는 학폭위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왜냐하면 아이들이 자라면서 갈등이 당연히 있죠. 갈등이 있는 거를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갈등을 풀어가는 과정을 연습하고 배우는 것이 학교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법으로 가져가서, 사실 법적으로 가져갈 것은 경찰에 가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가서 극심하게 어떤 애를 때렸어. 처벌을 받는 게 맞죠. 학교에서 소소한 갈등들은 교육적으로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소소한 갈등마저 모든 것을 다 학폭위법에 담아서, 그리고 그것도 심지어 생활기록부에 적게 했잖아요. 입시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걱정하는 부모들이 생겼고, 그래서 학폭위법이 생기면서 변호사들이 엄청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제 관여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거기까지만 해도 좀 나았어요. 그나마. 그 더 큰 문제는 2014년에 아동학대법이 이제 개정이 되면서 정서적 학대 이 부분이 들어가고, 그게 또 학교에도 적용이 됐죠. 이제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되게 잘된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생겼을 때 교사들한테도 사실 이제 책임을 묻게 되는 거잖아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을 혼냈어. 그러면 혼낸 거에 대해서 정서적 학대야라고 들어오기도 하고, 또는 학폭이 이 조정 과정에서, 그러니까 저희 교사들이 너무 난감해. 학폭 사건이 생겼을 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관리자라고 했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서류적인 것만 처리할 뿐이지 전혀 무슨 말도 못해요. 예를 들어 부모님을 모셔와서 갈등을 조정하려고 하면은 이게 뭐가 되냐면 누구 편을 드는 거냐라고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 가정 자체가 우리 아이를 학대하는 거다, 정서적으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선생님들이 전혀 말을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1차적으로는 교권의 문제는 저는 교장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민원은 교장이 맡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장이 맡았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그리고 가장 상처를 덜 받고 끝낼 수 있거든요. 학교장이 어떤 역할을 하냐에 따라서 이런 일은 저는 잠재울 수 있다고 당연히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서희초 사건 있었잖아요. 너무 마음 아픈 사건인데 더 침묵하게 만들었고, 그때는 막 열심히 요구했지만 달라진 게 없거든요. 지금도 상황이 달라진 게 전혀 없습니다. 그때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교장 선생님이 역할을 제대로 했다라면 선생님이 죽음까지 가는 일은 절대 벌어지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장이 잘하면 가정이 안정이 되고, 교장이 잘하면 학교가 안정이 되고, 교육감이 잘하면 서울교육이 안정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 차원인데, 그런 차원에서 저는 미세하게 봐서는 학교장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요건 보호는, 그리고 도시적인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아동학대법이 개정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 정말 교육감은 유초중등 교육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개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저처럼 학교에서 정말 한 번도 학교를 떠나지 않고 계속 학교에서 아이들과 같이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오고 실천해 온 사람,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역량이 검증된 사람, 이런 사람이 저는 교육감이 되어야지만 서울교육을 제대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와 있는 후보들이 계시지만 그분들 다 개별로 보면 훌륭하십니다. 그렇지만 정치권에 오래 계시기도 했고 학교를 떨어진 지 오래되셨습니다. 그런 분들보다는 제가 현장에 나온 지도 별로 안 됐고 가장 잘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성 가정에 대해서도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경성 가정 자체가 제대로 된 교육감 후보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지만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정말 중요한 문제죠. 미래 세대를 길러내는 일이라서 우리 사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나와랑 관계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사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미래 세대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큰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